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아, 덥죠. 너무 덥죠. 아,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니까, 음, 하긴 7월 말에서 8월 첫째 주까지는 덥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 지나면 말복이 시작되면서 이제 말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말복이 지나면 조금 어른들은 이제 말복 지났으니까 더위도 한풀 꺾였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가 아마 휴가도 그때가 피크고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사람이 몰려 있을 때가 지금이죠. 하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은 특히 습도가 높은 것 같아요. 동남아 날씨가 날씨로 변해가는 게 이렇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냥 건조하게 더운 거는 그래도 좀 견딜만 한 것 같아요. 막 옆에서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습도가, 높으면 그게 더 막, 뭐라 그러죠? 그냥 덥기만 한 게 아니라 막 짜증이 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더운데 갑자기 내가 걸어가는 공간만 막 시원하게 될 수도 없는 거고, 뭐 에어컨을 등에 달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우리 마음가짐을 바꿔야죠. 덥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거나, 사실 집중을 해서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보거나 하면 좀 더위를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TV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냉수, 아주 찬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어, 찬 물에 발을 담그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삶은 감자를 먹으니까요 체온이 내려가요. 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 삶은 감자를 먹기 전에 사람의 체온을 이렇게 겉에서 뭐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측정을 했는데 온몸이 빨개요. 그리고 온도가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삶은 감자를 먹고 체온을 쟀는데 이 전반적으로 노랗게 빨갰던 부분이 노랗게 변하면서 그러면서 체온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원한 찬물을 마셨을 때는 그 순간인데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체온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그 뒤에 나와서 왜 그런지 뭐, 감자의 무슨 성분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추천하는 거는, 찬물에 발을 담그고 삶은 감자를 먹으면 체온이 금방 떨어지면서 그 시원한 체온이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휴가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휴가를 세우셨거나 아니면 이번 여름은 내가 휴가를 뭐 계획을 안 잡았다 이러신 분들은 집에 돌아오시면 뭐 일을 하시는 분은 집에 돌아오신 후에 아니면 집에 계신 분들은 너무 더울 때 대야에 찬 물을 받아서 이렇게 두 발을 담그고 그 다음에 삶은 감자를 드시는 거를 강추를 합니다. 의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를 하라 그러더라고. 뭐 책을 읽는다든가, 뭐 TV를 켜놓고 뭐 영화를 본다든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제가 지금 잠깐 영화를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물론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뭐 공리주의도 있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말한 여러 가지 철학 사상에서 나온 정의를 정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근데 그게 어느 게 옳다 딱 옳다라는 건 없죠. 거기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아직도 계속 정의에 대한 논의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수결도 이렇게 정의를 요하는데 결정하는데 다수결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다수결이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성향, 취향 이런 거를 얘기함에 있어서는 다수결이 그렇게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에 맞춰서 이 얘기를 너무 내세워서 어떤 객관적으로, 그리고 다수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뭐랄까, 약간 그 사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뭐 과학적인 지식, 뭐 어떤 논문을 들고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오류가 있었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네, 어떤 개인적인 취향, 성향,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에까지 다수의 의견인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만 많은가요? 인터넷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얘기한 얘기나 취향에 대해서 막 공격적인 댓글을 다시죠. 그게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다수의 의견이 정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제가 꼭 소수의 의견이 정의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게 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어떤 이제 대학교에 신입생들이 들어왔는데, 어, 이번에 신입생 전체 학년을 나타내는 1학년 전체 신입생을 나타내는 티를 예를 들어 정할 거예요. 과티가 아니라 그 1학년 단체 티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 가서 신입생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과는 유독 뭐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에 가서 이번에 우리 학년의 티를 정하려고 한다. 뭐 그럼 학년 구분을 하기 위해서 티를 정할 건데 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초록색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하면 당연히 빨간색을 좋아하는 취향이 모인 사람들을 대부분이 다수의 의견은 빨간색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파란색이나 노란색을 선택한 사람들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이니까 빨간색으로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파란색을 좋아하는 어떤 과가 있어요. 대부분이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 학년의 그 과의 신입생들은. 근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파란색이 그 학년 티로 하자고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빨간색으로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집단에 파란색이나 노란색을 선택한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야말로 틀린 거죠. 근데 야, 단체에서는 빨간색이 눈에 띄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학년은 이번 신입생들은 정열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야 돼. 무슨 파란색이 뭐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색깔을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의 취향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빨간 게 답이다라는 식으로 파란색을 선택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거를 제가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거죠.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떤 영화를 보면서 나 이 영화 정말 재밌었어 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야, 그게 어떻게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그거는 뭐 감독 자체도 사상이 좀 불순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의 취향이죠. 내가 멜로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멜로물은 영화 장르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막 멜로물을 봤는데 이 영화 정말 잘 됐어 그러면 옆에서 뭐 액션이나 뭐 코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그건 그런 거 어떻게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대화인데
요즘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영화관에 가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고, 뭐 지하철이나 공공 버스나 이런 데서 어떤 영화관 얘기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멜로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면 이렇게 막 얘기가 되는데, 혼자 그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다수가, 나는 이 영화 봤는데, 멜로물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막 너희한테 강추해 막 이러는데, 옆에서 한 서너 명의 친구들이 야 그게 무슨 재밌냐, 그걸 영화라고, 야 너는 그런 걸 영화라고 보냐, 막 이렇게 서너 명이 얘기를 하면, 그 멜로물을 좋아했던 그 한 친구는 자기 의견을 제대로 못 내밀더라. 그거 아니죠, 여러분. 어, 제가요, 이 반디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 막 대학 입학하고 약간 그 세상을 다 가진 듯, 세상에 뭐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막 잘난 거에 취할 때가 있었어요. 취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막 지식적인 오만함, 막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막 행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되게 겸손한 척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막 속으로, 겉으로는 표를 안 냈죠. 속으로 막 무시하면서, 아, 저 사람의 의견은 잘못됐는데, 아, 걔 어떻게 저렇게 촌스러운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지식적으로 오만함이 충만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가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운 영화, 막 예를 들면 뭐 양철북이나, 여러분 아시나요? 막 그 개 같은 내 인생, 막 그래서 그 영화에 막 그 표현 하나, 대사 한마디, 액션 하나가 어떤 그 굉장한 의미를 감독이 부여했어,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떤 시놉시스나 설명에 대한 걸 먼저 읽고, 이런 영화는 꼭 봐야 돼 하면서 텅 빈 영화관에서 그걸 막 혼자 보면서, 나는 이 영화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 그런 걸 하면서 막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그 영화에 대해서 확 설명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뭐 그랬는데,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어렵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거를 봐서 조금 어떤 공감이 가면 그걸 굉장히, 나는 예술적으로, 아니면 그 감독과 어떤 공감이 되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거에 취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재미는 없죠. 재미도 없고 사실 뭐 이렇게 감동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만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 그러면서 막 그때 개봉된 다른 뭐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영화. 그런 걸 본 친구들한테 살짝, 그래? 그러니? 뭐 이러면서 그 영화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약간 깔보는,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죠. 되게 창피한 거. 창피했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양 등이 땀이 줄줄 흘리면서 약간, 아, 왜 그랬을까? 내가 젊은 날, 막 그런.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지난번에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8년이나 차이가 나는 위 오빠가 계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심야 음악 방송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막 팝송을 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팝송을 다른 친구들이 듣기 시작하는 중고등학교 때는 약간, 팝송 뭐, 그래, 들을만하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 샹송이나 깐손의 음악에 막 심취했죠, 그때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음악을 알까? 막 약간 그런, 그때도 약간 그런, 어, 그러면서 이제, 가요를, 근데 그때 저희 친구들은 가요를 듣는 걸 별로, 하지만, 가요도 약간 음악적인 해석을 막 붙이면서, 뭐, 단조, 저 음악의 그 단조라서, 뭐, 이렇게,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만함을 뿌렸을 때가 있어요. 잠깐이었어요. 여러분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해석하면서 들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서 알았죠. 음악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귀로 막 해석하면서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제가 야, 음악은 마음으로 듣나 또 이러지는 않았고, 그때 이제 저 혼자. 그래서 모든 예술이, 보고,
듣고 뭐 만지고 참여하고 이런 모든 예술 활동을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죠. 조금 일찍 깨닫긴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뭐 무시하거나 어떤 음악이나 연극이나 뭐 이런 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면서 어, 평론가들은 음악을 귀로 듣고 영화 뭐 봐야 되는 걸 눈으로 보고 해야 되지만 저는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관객의 입장으로 그림을 보든 음악을 듣든 영화를 보든 뭐 무용을 보든 연극을 보든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귀가 들리지 않고 앞을 못 본데도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얘기가 이제 막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막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핸들을 꺾어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그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어떻게 이제 발표가 돼서 이 영화 대체 어떤 영화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댓글들이 희한한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극을 치다는 말들이 많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한국 영화라서 안 돼. 막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를 보지도 않고. 그래서 또 막 굉장히 뜨는 영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단점을 막 찾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액션이라서 안 돼. 액션은 시끄럽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은 안 보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 이거는 마블 거라서 안 돼. 뭐 이거는 뭐 그러면서 자기는 그 영웅이 나오는 영화는 무조건 이건 유치한 거야. 막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어떻게 그런 걸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이제 다음에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 주위도 많아요. 채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 친구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긴 한데 그것도 하나의 음식 취향이고 건강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육식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그 고기를 먹을 생각을 해? 이렇게 하면서 되게 야만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살생을 하는 사람이다. 막 심하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같은 레벨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무슨 연쇄살인범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먹는 거는 육식을 하는 사람은 살생을 한다. 그거와는 다른 얘기죠. 제 생각은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이랑 육식을 먹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채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럼 지나가는 그 바퀴벌레는 왜 죽이고 개미는 왜 발로 꾹 눌러서 이렇게 잡고 왜 그러냐고요?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막 지나가는 잠자리 잡아서 날개를 떼고 근데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채식주의자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런 얘기는 좀 틀린 게 아닐까. 그 채식이나 육식은 서로 다른 취향이지 그게 틀렸다라고 육식을 하는 사람은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수의 의견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가 생기겠다.
이런 걸 막고자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은 필요한 거지. 그게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의견은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덥지만 짜증이 나지만 늘 우리가 듣는 말이 있죠. 이런 불볕더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에너지를 쏟으시는 분들이 있죠. 가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울컥해서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면 물론 그분들이 그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또 소방관 아저씨들, 그 더운 옷을 입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서, 제가 뭐, 그렇다고 그분들 더운데 나는 그러면은 덥단 말도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조금 더, 나는 덥고 짜증이 나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더위를 참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짜증나는데, 아,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는 그런 짧은 그 찰나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그 좀 좋아하는 어떤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여러분,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굳이,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향은, 다른 사람,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내가 소수거든요. 그럼 나는 무시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 입장 바꿔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더운 날씨 한 1, 2주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더운데도요, 덥지만 그래도 즐겁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찬물에 발 담그고 삶은 감자 드시면서, 그리고 책 한 권 읽으시면서 더운 여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더운 날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